AI 기술도 그런 잘못된 판단들, 잘못된 방향들에 의해서 인류에게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소속 송진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로는 HCI라는 분야,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또 요즘엔 특히 그 안에서도 HAI라고 하는 휴먼 AI 인터랙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전부 다 AI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이 지능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언어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수리 영역이 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물체나 어떤 공간을 인지하고 그런 쪽의 지능일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쪽 분야에서는 미드저니나 아니면 달리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고요. 특히 또 언어 쪽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크게 이제 성공을 하고 각광을 받으면서 언어 능력에 있어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구현하는 그런 AI 기술들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구현하는 것은 전부 다 인공지능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창작물 속에 등장하는 AI 기술들이 정말 어떤 공상에 불과했다면 이제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실은 인간이 이렇게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개체에 대한 공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었거든요. 기원전부터 생각한 AI라고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서 기도해서 실제 여인으로 만든 조각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현대 기술에 의해서 저희가 점점 실현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화 헐가 이제 나온 지는 좀 됐지만 그때는 아마 챗GPT 같은 모델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공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영화였을 텐데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정말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런 영화 헐에서 구현했던 수준의 인터랙션까지는 자연어 처리로 구현이 가능해진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텍스트 자체가 사람의 말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위에 사람의 목소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입혀서 우리가 정말 전화기 너머로 어떤 사람과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런 정도의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거는 어쩌면 그 위에 한 단계 더 얹어야 되는 기술일 것도 같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는 제 기억에 처음 개봉한 지가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인터랙션인 이렇게 투명한 화면판을 손 제스처로 움직이면은 화면이 막 스위치도 됐다가 자료가 자동으로 로딩이 됐다가 이제 그런 인터랙션을 선보이는데, 그런 비슷한 수준의 구현이 저희가 이제 태블릿을 사용을 한다든지 터치스크린들 키오스크 같은 걸 사용할 때 굉장히 비슷하게 구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미있는 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람들이 뭔가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상상을 해내고 결국은 기술이 따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어떤 사람의 상상력과 실제 기술력이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매트릭스에서 구현된 미래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가까운 컴퓨터가 결국 사람을 다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현대 AI 기술과의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갭은 사람의 이런 정신적 니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물학적, 생체적 니드까지도 다 해결된 미래가 그려졌는데, 저희 현재 AI 기술은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 CPU, GPU 가지고 구현하는 AI지 먹어야 된다든지 잠을 자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생체적인 능력까지 해소해주는 수준의 AI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트릭스에서 그리는
그런 정도의 미래까지 가는 거는 아직 많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래는 저도 알 수 없으니까요. 이제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등장하는 그런 스카이넷처럼 정말 인류를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수준의 AI는 사실 아직은 굉장히 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인간 수준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을 하는 이런 텍스트 레벨의 개발뿐만 아니라 그런 기계적인 어떤 개발도 돼야 될 거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걸어 다닌다든지 손에서 총이 나가고 미사일이 나가는 그런 수준의 기계적인 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터미네이터 1편 마지막에서 아마 용암 같은 데 빠졌는데 손을 뻗고 살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용암에도 녹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물질도 개발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 뭐 화학적인 거,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인류 기술의 정점을 찍는 수준까지 가면은 또 그 연구자들이 다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기술을 하나의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모습으로 구현해내야지 이제 가능한 걸 텐데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직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AI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테크 리더들이 이제 GPT 관련해서 서명을 한 게 있는데요. GPT-4 이상의 더 발전된 모델의 개발은 우리 잠깐 멈추자라는 그런 서명을 했었어요. 서명한 사람들로는 다들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있었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AI가 얼마나 인류에게 위협이 되길래 이런 서명까지 했을까 하는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정말 막 물리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이런 언어 모델들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제 손쉽게 페이크 뉴스가 퍼짐으로써 시민 의식을 흐린다든지 아니면 프로파간다 스프레드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정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공부를 하거나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도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컨대 이제 핵무기 같은 것도 결국은 기술의 발전과 총집약으로 구현이 된 건데 이거를 자칫 잘못 쓰면은 정말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AI 기술도 그런 잘못된 판단들, 잘못된 방향들에 의해서 인류에게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를 하고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논란의 주제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야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이제 과학자이자 공학자여서 그런지 AI가 가져올 미래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툴을 개발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저희가 평균 수명 100세를 누리는 굉장히 윤택한 이런 현대 사회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굉장히 먼 길을 걸어서 다녀야 했다면 자동차가 생겼고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하게 저희 일상 통해서 저희에게 편리함을 주는 대상이 됐듯이 결국은 AI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희 현명한 인류가 이거를 저희에게 최대한 이롭고 윤택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HCI라는 분야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이제 인간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더 생산적이게 사용할 수 있을지 혹은 더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까지 그런 다양한 인터랙션 기법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먼 AI 인터랙션은 인간 AI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AI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 그에 맞춰서 AI를 더욱 유용하거나 생산적이거나 재미있게 쓸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분야가 HAI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HCI라는 분야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기술에도 관심이 있지만 또 사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들에게 좀 유익한 뭔가 기술을 좀 빨리 선보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요 분야 안에서도 특히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이제 AI가 어떤 방향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발전할 수 있을까, 더 개발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결국 사회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차원의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그와 같은 합의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라는 게 인류에게 이제 어느 날 선사가 되면서 집에서 요리도 해먹고 뭐 난방도 떼고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렇게 산불로 번져서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재산피해를 입힌다든지 하는 굉장히 또 무서운 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사용되면 인간에게 정말 유익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해를 미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불을 사람들이 잘 통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집에 들어오는 도시가스도 굉장히 안전장치도 많이 되어 있다든지 가이드라인도 잘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산불이 났을 때 구조헬기 몇십 대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불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인공지능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불이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사실 아직 발전의 여지가 정말 너무너무 많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란 말이에요. 많은 학생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재미있는 연구들 많이 하시고 재미있는 공부들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폰 쓰시나요? 갤럭시 아이폰이요. 시리를 시리요? 네네네네네. 저 안 써요.